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입니다. 이게 활용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 몸에 막 식은땀이 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제가 수학을 이제 고2나 고3, 아직 고3 강의는 안 올라갔지만 고2 수업 강의를 하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겁만 먹지 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게 될 문제가 4문제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대충만 봐도 아마 조금 아이고 이거는 내가 손댈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열고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처음 두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서술형에 대비해서 정석대로 푸는 방법,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눈으로 딱 보자마자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흔한 문제예요.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y는 9 빼기 x제곱이래요. x제곱일 때 안에 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 최대값 나왔죠? 최대값.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2차 함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차식을 만들어내서 제곱 더하기 얼마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때 요 형태의 문제 2차 함수가 주어지고 직사각형을 내접을 딱 시켜놓고 둘레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형태의 문제는 함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2차 함수입니다. 자, 2차라는 말을 빼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함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 4차 함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최대, 최소 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약속이 좌표부터 잡아야 됩니다. 좌표부터. 이 직사각형 보이죠? 이 직사각형의 모든 좌표를 다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 하나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점 하나만. 이때 점을 잡을 때 이 점도 좋고 이 점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오른쪽 점의 좌표를 잡아줍니다. 근데 이 오른쪽 점의 좌표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알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 0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함수에서 기본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처음 좌표를 문자로 잡아서 이렇게 가정을 해준다. 되겠죠? 그러면 자동 이 점의 좌표가 나와버립니다. 표현이 돼요. x 좌표가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알파, 9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사항은 요 알파가 잘 보세요. 0에서부터 여기 x절편 보이시죠? 3까지 움직입니다. 요 x절편. 네? 여기 0 넣고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때 주의사항, 서술형에서는 주의사항. 알파의 범위를 제한시키셔야 됩니다.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요, 여기. 왜? 만약에 알파가 3에 와버리게 되면은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죠? 이 점이 일로 왔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직선돼 버립니다. 이렇게 쭉 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알파가 0이 돼 버리면 여기 오겠죠. 그죠? 알파가 0이 되면 여기 올 텐데 그럼 요 직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기 등호를 빼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좌표로 잡았다라는 소리는 이 길이가 표현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0이죠, 0. 0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알파예요. 그러면은 2차 함수는 대칭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2알파죠. 2알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 높이는 얼마인가요? 세로 길이. 세로 길이는 이 점에 요 점의 y좌표. 요게 세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 길이는 9 빼기 알파 제곱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요 가로 길이가 2알파. 자, 다시 기억하세요. 함수에서는 전부 다 좌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표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좌표를, 설정을. 그래서 알파로 잡는 순간 좌표는 길이. 여기 알파. 되겠죠? 그럼 2알파,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점의 y좌표. 9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둘레의 길이는 요게 지금 2개 있죠? 2알파도 2개 있습니다. 그러니 2알파 2개, 4알파에다가 플러스 9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2개 이렇게 되겠죠? 그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에다가 플러스 18이 될 겁니다. 단 뒤에다가 반드시 알파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주의. 서술량에서 이거 안 적으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바꾸면 되네. 마이너스 1을 묶어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에 플러스 1에 빼기 1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나오죠. 플러스 20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알파가 1일 때 위로 볼록하죠. 이건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최대값 나와요. 지금 최대값 물어봤죠. 그래서 최대값 2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0하고 3 사이에서. 여기 지금 등호가 없죠? 여기 등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 경계값이라고 해요. 경계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위로 볼록한데 여기가 지금 1,20이에요. 0은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계값에서는 최대 최소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풀이 방식입니다. 서술형에서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다. 몇 초 안 걸립니다. 잘 보세요. 2차 함수죠.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대칭축이 지금 얼마죠? 대칭축. 이게 지금 0입니다. 되겠죠? 0에서 대칭축에서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은 대칭축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 점의 좌표예요. 알파. 이게 알파입니다. 알파. 자, 여기 a 값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얼만큼 가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0에서부터 얼만큼? 여기 마이너스를 넣으면 1만큼 가면 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알파가 1일 때죠. 그죠? 1 나오죠? 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구해지게 되면, 1로 구해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 1이니까 이거 1이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8이죠, 8. 여기 8입니다. 8, 1, 2가 되죠? 요거 8. 그러면 8, 8, 2 다 더하면 최대값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구해지게 되면 끝인 겁니다. 되겠죠? 자, 다른 문제로 볼까요? 예시로. 자, 그냥 생각나는 거 적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에 플러스 5x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절편을 찾아보게 되면 0하고 x 절편이 0, 여기 0 넣으면 되죠? 0하고 1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럼 뭘 찾으라고 했죠? 대칭축. 대칭축은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 점이죠.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됩니다. 5입니다. 5. 그러면 안에 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을 시킨다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는 뭘 구한다? 요 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대칭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헷갈리겠다. 자, 플러스인 경우는 절대값 마이너스 a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a분의 1. 죄송합니다. 대칭축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1. 이거 뒤집으라는 소리예요. 뒤집어라. 그럼 2죠.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다시. 대칭축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1. 적어드릴까요? 자, 다시. 좌표는 대칭축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플러스가 대칭축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애를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인 애는 요 점의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얘든 하나만 구해주면 되니까. 얼마예요, 이거? 7이죠, 7. 이 점의 좌표가 7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여기 이만큼 간 거 보이죠? 여기 이만큼 가면 됩니다. 3이 되겠죠. 끝이에요. 그럼 이 길이 얼마인가, 이 길이가? 4죠. 그러면은 이 길이도 4가 되고, 요거 4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여기 3을 대입해보세요. 3을. 좀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15가 나오니까 2분의 30, 11. 요 길이가 2분의 11이죠. 이렇게. 근데 그게 두 개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11에다가 4, 4 해서 19가 나오는 겁니다. 최대값이 19예요. 이렇게 빨리 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궁금하시면 이 점을 뭘로? 알파로 잡아서 대칭축이 지금 5죠? 그럼 요 길이가 알파 빼기 5입니다. x좌표에서 x좌표 빼면 되죠? 그럼 요 가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알파 빼기 5겠죠? 그죠? 그러면은 2배의 알파 빼기 5 가로 길이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죠? 이게 가로 길이죠. 가로 길이. 거기다가 2를 또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거기다가 높이 알파를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에 플러스 5알파 해서 이거 2배 주시면 되죠. 2배 하면은 요거 다 한 겁니다. 이거 언제 풀 거예요, 이거?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이렇게. 대칭축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대칭축에서 요 x제곱의 개수를 뒤집어서 부바꾼애를 더하거나 빼면 이 점이든 더한 게 요 점, 뺀 게 요 점 해서 좌표가 나오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식을 풀 때는. 서술형을 풀 때는 정석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무조건 이래 풀면 돼요. 객관식일 때는. 자, 다음. 여러분의 진짜 흔하게 보는 문제. 자,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알고 보면은 몇 초, 이거는 진짜 1초 만에 풉니다. 1초 만에.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 둘레 길이를 구하라. 넓이가 최대일 때. 자, 중요한 말은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일 때 이렇게. 요게 10이고 요거 20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는 소리는 뭘 요구하냐면은 출제하신 분이 닮은 비를 이용하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걸 나는 1초 만에 풀고 싶다. 이러면은 요 길이 보이죠? 여기서까지 길이. 요까지 길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는 이 길이의 반입니다. 반. 끝났어요. 5. 그럼 똑같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는 이 길이의 반입니다. 10이에요. 이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네? 끝.
근데 둘레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5, 10, 30이죠. 깜산호도 풉니다.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부터 정석대로 풉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넓이에 대한 이야기. 닮은 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든 하나를 x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요 길이를 x라고 잡겠습니다. 가로 길이 요거. 직사각형 가로 길이 x.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 그 다음 큰 삼각형 보이죠? 빨간 거, 파란 거, 큰 거 다 닮았습니다. AA 닮음이네. AA 닮음.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세로가 20일 때 가로가 10이죠. 그럼 요거 대 요거 하면은 2대 1이죠. 1대 2죠. 가로 길이의 요 밑변 길이의 2배가 높입니다. 그러면 자동 요 삼각형에서도 그 비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닮았기 때문에. 네, 다시 이 삼각형 세 개가 다 닮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큰 삼각형에서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 2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도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왜? 닮았기 때문에. 근데 방금 우리가 이걸 x라고 잡았죠? 그러면은 자동 이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요 길이가 2x가 됩니다. 2x. 2배니까. 밑변 길이의 2배니까.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20에서 2x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끝났습니다.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20 빼기 2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0x가 되겠죠. 자, 이때 주의사항 적어주셔야 됩니다. x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잡았죠.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쭉 줄어들다가 0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 쭉 늘어나다가 10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반드시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1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조건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끝났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에 빼기 10x에 플러스 25에 빼기 2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5의 제곱에 플러스 50이 되겠네요. 결국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 50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넓이가 50인 겁니다. 최대 넓이가. 그때 요걸 탁 보게 되면 x값 5죠. 요게 5인 거예요. 이 5? 이 길이 반이네? 그죠? 그럼 이게 5면 이거 10이죠. 이것도 10이네. 이 길이의 반이네? 이렇게. 반반 하시면 돼요. 반반. 오케이? 이걸 증명을 해달라. 그 앞에 첫 번째 문제에서 대칭축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을 하라. 라는 것과 지금 이거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아시겠죠? 만약에 증명이 필요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엄밀하게 증명이 조금 힘듭니다. 되겠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반반하는 케이스. 잘 보세요. 반반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 잘 볼까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이 있는데 기억해 놓으세요. 이 안에 삼각형을 내접시키겠대요. 이렇게.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하면은 볼 거 없습니다. 이 삼각형은 무조건 정삼각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아시겠죠?
뭐 똑같아요. 정삼각형 안에 직사각형을 내접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시킬 때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 1대라고 말하는 순간 이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요 넓이가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요거는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기억할 수 있겠죠?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내접시킬 때는 그냥 반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도 흔한 문제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식을 다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면에서부터 초속 60m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X 후의 높이를 Y라고 하자. 이 말 다 빼세요. 이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Y는 60X의 마이너스 2X제곱 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몇 초 후인가? 꼭지 좀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뜻은 1을 넣어주게 되면은 1을 넣어주게 되면은 58이 나오죠. 그 말은 1초 후에 높이가 Y가 높이니까 높이가 58이다. 그 말인 거예요. 2를 넣으면은 2초 후에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2로 꺼내서 x제곱에 플러스 빼기죠. 빼기 30x. 자, 2분의 1 한 다음에 제곱하면 15제곱이죠. 15제곱이면 얼마인가요? 100. 100. 225죠. 225. 이렇게. 빼기 225. 맞죠? 225.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1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인가요? 450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15. 여기 15,450. 그럼 몇 초 후에? 15초 후에.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하죠? 요거는 식을 다 줬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속도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두려워하는데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교차로에서 두 자동차 AB가 서행하고 있다. 자동차 A는 교차로에서부터 거리가 600m인 지점에서 북쪽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후반부 기말고사 범위를 가게 되면은 이런 걸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모든 도형을 좌표 평면으로 옮긴다. 네?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교차로예요. A가 지금 여기에서 교차로에서부터 600m인 지점에서 있다는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600.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 Y축이라고 잡고 X축이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0,6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매초 2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이런 속도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뭘 생각하면 되냐면 t초 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t초 후. 속도는 속력 또는 속도는 다시 여러분 거속시 공식 알고 있죠? 거리는 어떻게 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시간을 미지수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속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직 속도는 안 배웠으니까 용어를 좀 정확하게 속력 이렇게. 다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렇게 속력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매초 2m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시간을 t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 거리는 얼마큼 움직였을까요?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t초 후가 되게 되면 요 거리가 2t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600에서 0,600에서 2t만큼 빼면 좌표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이거라는 소리는 요 길이가 얼마다? 600-2t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B는 정중앙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매초 2m의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B가 움직인 거리도 2t가 되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을 가정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탁. 이 점의 좌표는 2t,0. 그러면 거리는 2t 이렇게.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차로의 중앙으로부터 두 자동차의 t초 후의 위치를 이은 선분을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릴 때, 이 말이죠. t초의 위치를 요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그린다라는 말은 요렇게 그린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요게 원하는 겁니다. 넓이가 최대일 때의 t값 구하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여기 지금 가로 길이가 2t고 세로 길이가 요겁니다. 그러면은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벌써 2차식에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전개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t 제곱에 그죠? 플러스 1200t가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로 묶으면 t 제곱에 플러스 얼마죠? 빼기죠. 빼기에 300t에 얼마 필요하죠? 요거 2분의 1랑 150이죠. 150. 그럼 150 제곱에 빼기 150, 이거 언제 다 계산할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이거 마이너스 4에다가 t 빼기 150의 제곱에다가, 이건 뒤에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우리는 몇 초 후인지를 구하기 때문에. 150초죠. t가 150일 때, 그 넓이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저한 이유는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여기서. 왜? 요 절편 생각해 보세요. 위로 볼록하죠?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지금 300입니다. 그럼 가운데 얼마예요? 대칭축이 150이죠. 150일 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되겠죠? 자, 해보니까 어때요? 마지막 문제만 조금 좀 어렵지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쉬워요.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직사각형 내접시킨다고 하면은 대칭축부터 찾아야 됩니다. 대칭축에서부터 마이너스 a분의 1만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 반반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활용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